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김철주입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심화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무에서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 가등기 이런 게 있으면 많이 유찰이 돼요. 그 사람들이 많이 안 달라붙는데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렇게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이런 것들이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예시를 드는 거는 공부 목적이지 그 매수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도 이제 고기동에 땅만 나온 건데, 그 대학예인 임차인이 있고 법정지상권 이제 토지만 매각되는 경우인데, 사람들이 토지만 매각되면 그 위에 건물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위에 임차인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내보내야 되는데, 대항력이 있으면 그 건물 못 때려 부숴요.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하더라도 그 인용을 안 해줘요, 실무에서. 그리고 이 제시의 건물들이 기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그 무당구다는 곳이에요. 이것을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돼요. 대법원 판례가 이제 법정지상권 승립 요건으로서 그 먼저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어야 하고요. 토지와 건물이 어느 한쪽에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양자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하고요.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져야 돼요. 자,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경우는 최단기간에 적용되어 경과한 건물의 경우 최소한 30년 이상이 보장되고요. 이제 이것이 이제 여기 장정욱이라는 주거임차인이 있는데, 여기 이제 전입이 건재당 공보다 빨라요. 이거 이제 대항력 있는 거 봐야 되는데, 2022년 3월 16일이 말소 기준 권리인데, 여기는 지금 2012년 2월 14일이기 때문에 대항력 가능성이 있고 인수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아까까지 이제 그 검토를 해드렸는데, 그 구기동 시세는 이제 2022년 8월자 제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보고서상 물건의 평가에 토지 건물 평가 대상 안 있는데 약 20.5억 원, 약 4,317평에서 47.52만 평 수준인데, 해당 보고서상 인용된 토지 이용 제한 사항으로 개발 제한 구역 및 비오토 1등급 2022년 4월 지정됐는데, 이걸 감안하고 있는 점, 보고서상 토지 이용 제한 사항은 전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행적으로 특수물건에 대한 거래가는 감정평가액 대비 실거래가가 할인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투자나 입찰 시 출구 전략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예상 낙찰가는 본건은 최초 입찰 이후 5회 입찰되어 6회차 약 6억 7천의 최저 매각 가액으로 경매 입찰 법정이 열릴 예정임. 물건에 관련한 특수사항, 개발 제한, 비오톱, 지상권 이슈 등으로 일반적인 접근이 어려운 물건으로 보임. 계속된 유찰로 입찰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경매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물건으로 보이나, 6회차에도 유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이후 해당 금액 전후로 낙찰이 예상할 가능성으로 보임. 농지 취득 자격증이 필요한지, 필요하다 왜, 필요하지 않다 왜, 매각 물건 명세상 농지 취득 자격이 필요 없다고 하나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필요하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민사집행법 121.55 사유로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으나 그 실무적으로도 번거롭습니다. 본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심사 요령 3조 사항과 8조, 농지법 8조에 의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임차인 조영중에 대한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 방법, 내보내는 방법은요, 6개월 내에 인도명령으로 내보내는 게 정석이고요. 실무에서 합의가 잘 될 줄 알고 인도명령 신청을 안하고 6개월이 경과되어 명도소송을 가는 경우 종종 있고요. 경매 낙찰이 연등기는 일반적인 신청이 연등기가 아닌 그 업덕의 연등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반 매매나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신청으로 법무사한테 의뢰해가지고 공동신청에 의한 신청에 의한 등기인데, 물론 예외적으로 판결 받아가지고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의안 등기와 촉탁의안 등기 그리고 명령의안 등기가 있는데 이거는 촉탁의안 등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등기소에 서류 꾸려서 내는 게 아니고 잔금 납부 증명서하고 여러가지 매매 목록이라든지 그 말소되는 거 이렇게 서류 꾸려서 경매기에 내면 경매에서 촉탁합니다. 이때 인도명령 신청서 같이 내야 돼요. 그 협의가 잘 될 것 같아서 나갈 것 같아서 이사비 주고 나갈 것 같아서 인도명령 신청 안 하면 질질거면 6개월 지나면 명도소송해야 되는데 1심, 2심, 3심 가면 1년에서 3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이 물건 낙찰받아 활용 방안은요, 본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및 최근 비오토 1등급 지정되어서 개발용도 및 활용용도가 제한적이고요. 그렇게 경쟁력 있는 낙찰가격 및 보수적인 자금 조달 방안, 특수물건은 건용권 대체 어려울 수 있고요. 잘 판단하고 접근해야 하고요. 낙찰 후에는 모가 건물의 인도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명도 이후 주말 체험 농장 활용하는 방안 및 추후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방안이고요. 이거 좀 보면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 보면 서울지방법원이고요. 이거 이제 최순순이 설정은 2012년 3월 16일 여기에 그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 7개가 있는데 건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이 있는데 그 건저당권이고요. 주거임차인 내역 조심하셔야 되고 있는 거 이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만약에 농지 취득자격이 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것만 믿고 하면 안 되고요. 이것만 믿고 했다가는 121조 매각 불허가 신청해야 되는데 오후 사유로 번거롭고 시간만 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요 물건인데 가보면 땅이라는 거는 사놓으면 나중에 잘 오르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감정값만 20억이 넘는 건데 지금 6억 7천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경쟁률은 있습니다. 이제 경매에서 법정지상권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토지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이 승리하지 않음을 이루 철거하고요. 해당 시설이 구축물이나 공작물에 해당하며 건물이 아님을 주장하고요. 사진자료나 기타 서류 등을 통해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데 사진자료는 다음, 네이버, 구글맵을 활용하고요. 서류는 감정평가서,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의 사진자료를 확보하는데 관공서에는 정보 청구 요청서에 의해 확보가 가능하고요. 전기, 수도, 인입 내지 개통일자를 한국전력, 상수도 사업본부 등에 사실 조회하고요. 토지의 최초 건저당권이 설정 당시 존재하지 않은 건물임을 확인하고요.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돼요. 그리고 당사자가 건물 철거 특약이 있음을 증명하고 지료를 2기 이상 연체하였음을 증명하고요.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목조주택은 15년, 경관주택은 30년이 경과했음을 증명하고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할 수도 있고요. 매수 청구권 있고요. 지상의 등기 건물일 경우 매매를 통해 매수하고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일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하는데요. 매도인이 허가, 보존등기, 매수, 매도인을 대외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 대장의 매도인을 소유자로 정제, 이걸 근거로 다시 매도인을 대외 보존등기, 이전등기 소송 제기하고 판결받고 소유권 이전, 토지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자에게 토지를 매도하고요. 법정지상권자로부터 지료를 받아 당분간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요. 나대지상의 건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토지만 경매에 신청된 경우에 그 건물 소유자는 낙찰자인 토지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토지의 건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지상권이 건물이 존재해야 한다는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중에 하나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건물의 임차인과 낙찰자와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은 임차주택이 되지만을 낙찰받은 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항 규정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가 있고요. 그리고 토지 및 그 건물에 건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소유자가 그 건물을 멸실시키고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건물과 토지에 설정된 건저당권에 기해 경매 신청한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토지의 낙찰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최초 건저당권이 설정 당시 지상에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요.
건물 소유자는 토지 낚실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고요.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후 건물이 정축되거나 개축되거나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으나 법정지상권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는 그 건물을 이외에도 여러가지 공부할 것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서초동 본부장 김철중입니다.